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 한 달 동안 밀가루와 설탕, 즉 당분을 끊고 그 후기를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빵순이가 밀가루를 끊다니요. 맨날 아침마다 빵이 잼발라 먹던 사람인데, 자, 그거를 한 달을 끊었더니 생긴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은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살쪄서 끊었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물론 밀가루와 뭐 설탕, 우리가 들었을 때 가장 살이 많이 찌는 음식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항상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뭐든 적게 먹으면 찌지 않는다. 이 대전제 안에서 사실 먹어도 되냐라고 물었을 때 먹으면 안 돼요! 라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이 빵이나 밀가루를 먹으면서 잘 감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끊은 이유는 첫 번째, 건강검진을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4년 내내 계속해서 이 만성적인 위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위염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재작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위에 통증도 좀 많이 느껴지고, 밥을 먹고 나면 뭔가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더부룩한 느낌, 심지어 위경련 느낌까지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위에 통증이 계속되는 것을 보고, 단순히 살이 빠지고 찌고를 좀 넘어서서 뭔가 내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좀 먹는 것을 앞으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결혼도 앞두고 있고 한 군데 병원을 꾸준하게 다니면서 좀 이게 정기 검진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 계시는 선생님께서 밀가루 난자에 안 좋아, 설탕 난자에 안 좋아, 일단 이건 다 끊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겸사겸사 내가 약간 건강에 위협도 많이 느끼고 있었고, 우리 몸의 노화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 음식들이다 보니 내년에 되면은 4살이 되는데 이후의 삶에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이면서 내외적인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세포 대사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끊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일단 밀가루예요. 밀가루라고 한다면 이제 밀을 가공해서 가루를 내서 만들어진 모든 이제 가공품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당연하게 빵입니다. 빵을 끊었어요. 빵을 끊는 게 쉬운 분들도 있어요. 의외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원래 뭐 크루아상을 좋아했어, 아니면 단팥빵을 좋아했어, 내가 간식으로 먹는 뭐 어떤 도넛 좋아했어, 이런 분들은 그냥 간식을 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빵이란 저 영혼의 스프 같은 느낌이에요. 제 소울푸드랄까요? 나는 왜 한국 사람인데 빵이 소울푸드야?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서 먹는 집밥 같은 느낌. 아침에 혼자 빵 구워서 사워도우에 버터랑 잼 싹 발라가지고 계란 후라이 착 해가지고 먹는 거. 저에게는 정식 식단이었다 보니까 이걸 사실 끊어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거일수록 한 번에 대번에 끊어내야 돼요. 오늘부터 나는 빵을 먹지 않을 테야 라고 마음 먹은 날 바로 다음 날부터 아예 식단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런가 하면 빵만 못 먹는 게 아니라 밀가루로 만들어진 예를 들어 또띠아, 모든 가공 제품들을 다 못 먹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생각보다 밀가루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꼭 걷어내고 나니까 사실 먹을 게 많이 안 남는 거야. 슬프다. 그러면은 맨날 먹던 아침 식사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라고 한다면, 저는 100% 호밀빵으로 바꿨어요. 100% 호밀을 글루텐을 넣지 않고 천연 발효종으로 해서 전통식으로 만든 빵은 괜찮다. 옛날에는 나는 호밀이라는 건 쳐다도 안 봤어. 그걸 먹을 바에 그냥 나는 빵을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정도 먹자 한 게 그나마 통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밀까지 간 거지.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많이 해서 정말 맛이 없게 생겼더라고. 빵도 되게 딱딱하고 안에 그 찰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그래요. 그리고 그런 빵은 아시다시피 저처럼 정말 최상급의 사워도우를 아침마다 갓 구워서 막 돌려가지고 버터 발라 먹던 사람들은 그거를 빵의 풍미로 즐기진 못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게 됩니다. 왜냐면 그거는 빵의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재료와의 조합의 맛으로 먹는 거다 보니까, 최근에 집 앞에 빵집에서 쿠팡 이츠로 배달시킬 수 있는 집을 한 군데 발견했어요. 호밀 100% 와중에도요, 그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질리지 않게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 빵 종류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빵 외에는 다른 탄수화물들은 어떻게 먹었냐, 기본 베이스가 되는 밥 종류를 가장 많이 먹었고요. 그냥 밥이 아니라 현미에다가 카모트 그리고 귀리 이렇게 3가지를 섞어서 밥으로 만들었어요. 이걸로 이제 샐러드처럼 먹기도 하고 일반 한식처럼 먹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끊은 게 있는데요. 바로 설탕 안 먹기.
설탕을 끊어냈습니다. 설탕에는 이제 모든 당이 포함이 됩니다. 내가 밀가루를 끊었다고 하지만 진짜 100%안 먹기는 어려워요. 내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한 입,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일상적인 식사에서 제가 이걸 주식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설탕도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하지만 가끔 밖에서 음료를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그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이제 달라진 것들이 예전에는 무설탕이라고 하면 제가 다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잼인데 설탕이 안 들어갔어. 그럼 과일이니까 먹어도 돼. 그래서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과일량 자체를 일단 굉장히 엄격하게 조절을 해요. 과일은 무조건 하루에 사과 기준 한 4분의 1 조각. 이것을 이제 과일에 딱 상한선으로 잡고요. 진짜 많이 먹었어? 그럼 한 2분의 1개 작은 거 기준에서. 이렇게 해서 과일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 반찬이나 메인 식단을 좀 많이 피해요. 예를 들어 불고기, 제육볶음, 뭐 조림류, 그리고 우리나라 음식들 중에 반찬류. 한식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긴 한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반찬에 조금 당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안 좋은 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식에서 우리가 보통 먹는 밑반찬들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샐러드 보울 종류, 그냥 닭가슴살을 소금이랑 아니면 간장 베이스로 볶아서 거기다가 예전에 가장 자주 먹는다고 했던 아보카도나 아니면 아보카도 마요네즈 같은 거 조금 넣어서 보울을 해서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가장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됐던 게 내가 빵에다가 항상 잼을 발라 먹었잖아. 그럼 잼이랑 빵을 안 먹는데 설탕을 여기서 어떻게 더 줄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픈 샌드위치 메뉴로 바꾸면서 단맛을 다 빼버렸어요. 대신에 지방을 조금 추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빠진 자리에 지방이 들어왔어요. 제가 요즘 먹는 그 샌드위치 레시피가 있거든요. 그 빵에 에어프라이에서 구운 마늘을 바로 으깨서 발라주고 그 위에 이제 아보카도 으깨가지고 바로 얹어줘요. 그러면은 약간 버터를 바른 것과 비슷한 부드러움이 생기거든요. 요즘에 또 브라타 치즈에 제가 빠져가지고 브라타 치즈를 얹고 그 위에 이제 토마토 이렇게 믹스를 해서 얹어서 약간의 페스토 소스랑 같이 먹는 오픈 샌드위치인데요. 이렇게 먹으니까 당분이 안 들어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초콜릿 하나 먹는 거였잖아. 그것도 끊었어요. 이유는 공복이었던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단 음식이 들어왔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이 큰 밀가루랑 설탕 줄기 말고도 이제 되게 기타 등등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커피였고요. 카페인. 뭐 카페인을 끊는 거는 난 솔직히 되게 쉬웠어요. 그냥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본 베이스 오일 종류 다 바꿨고 그리고 신선한 잎채소는 무조건 한 끼에 넣어주는 걸로. 오전에는 그래서 보통 루꼴라를 많이 먹고 점심에는 요즘에 샐러드 잎사귀로 나오는 조그만 유러피안 샐러드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챙겨서 먹고 외부에서 판매하는 그런 소스 종류 그거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샐러드를 만약에 시켜 먹더라도 소스는 빼고 달라고 해요. 집에서 그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그냥 발사믹 섞어서 직접 해서 만들어서 먹고 혹시 약간 리치한 소스가 필요하면 제가 그때 추천드렸던 아보카도 마요네즈 있죠. 그거 그냥 섞어서 먹어요. 거기다 간장 살짝 섞어서 거기다 들기름 살짝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이렇게 제가 한 달 정도 바꿨어요, 식단을.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를 느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요. 음식을 예전보다 많이 먹어도 체중 유지가 된다. 예전에 제가 정말 식사량 통제를 굉장히 잘 해야만 몸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충분히 배가 부르게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잘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약간 저에게 있어서는 신기한 경험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했어. 밀가루를 안 먹으면 웬만해서 살이 안 찌는구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건강적인 측면인데요. 제가 항상 식사하거나 잠을 잘 때쯤이면 위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심각한 경우에는 위가 막 이렇게 누르는 듯한 느낌도 많이 있어서 특히 조금 자극적인 걸 먹거나 뭐 이런 음식을 먹고 나면 한동안은 위가 좀 아파서 식사를 좀 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식사를 좀 조절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 한 달간은 되게 소화도 잘 되고 위가 불편한 그런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저처럼 조금 위염이 있고 소화계통에 좀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안 좋은 음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조금 외적인 부분인데요.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피부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애기 피부처럼 됐어요. 얼굴은 뭐 어차피 잘 몰라요. 지방이 많은 부위는 티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특히 저는 허벅지랑 엉덩이 티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몸이 되게 수분감이 많아졌고요. 허벅지 부분은 이제 특히 겨울쯤 되면은 이렇게 약간 각화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제가 태닝도 되게 많이 했고 해서 그걸가 되게 관리를 하기가 어렵고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진짜 매끈매끈해졌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리고 엉덩이 피부가 만졌을 때 탄력이 있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만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찹쌀 모찌떡 만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엉덩이를 그래서 맨날 만져본다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그러다가 제가 얼마 전에 외식을 나가서 외부 음식을 조금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르더라고. 이 몸에서 이런 걸 되게 조금 더 광범위하게 느끼고 나니까 이제 내가 싫어서 아무리 권해도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거는 나는 잘 모르고 트리피셜인데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몸이 계속 뭔가 좋아졌대. 그래서 어떻게 알아? 왜? 그랬더니 몸에서 풍기는 향기가 훨씬 더 좋아졌대요. 후각이 너무 예민해서 되게 작은 냄새도 다 맡을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밀가루 끊고 나서부터 되게 몸에서 좋은 냄새가 많이 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염증도 사라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몸이 되게 뭔가 클린해진 것 같은 느낌이 더 든다라는 또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당분에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얼마 전에 제가 똠양꿍을 먹었어요.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국물을 먹었는데 너무 달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사실 예전에는 그걸 먹으면서 달다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분 자체에 되게 뭔가 역치가 낮아진 느낌?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간식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거의 없어졌어요. 밀가루랑 단 거를 안 먹으면 사람들은 오히려 간식 그럼 더 많이 먹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한 달을 끊고 나니까 공복감 자체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일단 기본 식사에 당분의 자리에 충분한 지방이 들어갔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에너지원이 몸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내가 공복을 느낄 만한 포인트 자체를 아예 사전에 없애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 다이어트에도 또 도움이 되고 그런가 하면 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으로 몸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소소하고 어떤 것은 굉장히 큰 변화였지만 중요한 건 그 어떤 식단도 한 달 만에 뭔가 이렇게 수월하게 일의 스트레스도 없이 이렇게 스스스슥 스무스하게 진행이 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아 내가 이 정도면은 평생 유지하면서 되게 건강하게 잘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식단인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내가 살을 빼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양도 좀 줄이고 조금 더 비율도 잘 맞춰주고 하면서 손을 봐 나간다면 되게 좋은 다이어트 식단도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하실 거냐? 라고 묻는다면 네,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정도는 정말 타이트하게 정말 나와의 약속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밀가루 음식들을 최대한 피했어요. 근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연말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데 제가 뭐 내년에도 지금 막 여행 일정이 있고 이래서 솔직히 나가면 내가 골라 먹을 수는 없잖아. 집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최대한 조절을 해서 앞으로의 식생활에서는 기본적으로 난 밀가루 안 먹어. 그리고 나도 설탕도 안 먹을 테야. 이 두 가지 노선은 최대한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실천하시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좀 더 예쁜 모습을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20대 때 다이어트를 하는데 내가 아는 트레이너가 나한테 너 지금부터라도 밀가루랑 설탕은 먹지 마. 이거를 기본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식단 조절을 해.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었으면 그래서 그걸 지켰었으면 제 모습은 되게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탄수화물이나 밀가루 그리고 뭐 당분도 몸의 노화의 주범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안 늙기 위해서 우리가 맨날 콜라겐도 먹고 피부과 시술도 받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항상 단계 이야기를 하잖아. 1단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2단계, 3단계, 4단계 해도 의미가 없다고. 마찬가지로 내가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한 피부결, 머릿결 유지하고 예쁘게 늙고 싶어. 되게 많은 이런 니즈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돈 드는 뭐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나쁜 음식들을 피하고 독소를 피하고 내 몸을 클린하게 유지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 식습관 중에 밀가루와 설탕의 비중이 좀 높다면 한 번쯤은 내년부터라도 꼭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지만 내가 끊고 식생활을 컨트롤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함께 시도를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먹는 식단이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곧 제가 브이로그에 찍어서 제가 지금 먹고 있는 데일리 식단을 공유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이제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또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